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앞으로는 월요일에 찾아뵙기로 했었는데 오늘 방송이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상당히 길고 또 많은 분들이 메일로 일요일에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일요일에 올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월요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4%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지 1부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신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거의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연일 계속되는 모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네. 예. 지난주 증시의 변동을 일으켰던 변수를 몇 가지 찝으면 영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영란은행의 채권 개입 만기 연장 여부, 미국에서는 CPI와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인물로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회장,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테슬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했던 게 미국의 CPI, 9월 CPI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 목요일 밤에 9월 미국의 CPI가 발표되어 있는데 헤드라인 CPI는 예상대로 하락했지만 지난달 9월에 발표했던 8월의 CPI에서도 이제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줬던 코어 CPI 8월보다 다시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어 CPI가 크게 올랐는데 주요 항목 어떤 항목이 올랐기에 이렇게 상승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CPI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종목에서 왜곡되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예전에는 원자재나 상품 가격에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이제 서비스 쪽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 어닝 잘 나왔는데 어닝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이 코카콜라의 상품 물건 가격을 올려갖고 어닝이 잘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금 회사의 제품으로 옮겨 붙었고 또 이것이 헬스케어 의료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서비스 쪽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준이나 이렇게 긴축 정책 이런 걸 내가 쉽게 잡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증시 투자자들이 상당히 겁을 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항목 한 개 이건 이미 사실 인터넷에서 다 나와갖고 누구든 다 알고 있는 건데 추세 흐름은 이제는 깊숙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구조적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이 상승 이 효과를 이 기업들이 제품에서 흡수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우리가 갑론을박 했었지만은 지금은 모든 분야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들이 아무 그냥 제재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제품 가격에서 얹혀버려요. 제품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그래서 그렇게 코카콜라처럼 어닝이 잘 나온 것처럼 볼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연준이 아마 가장 겁내는 거는 이거 긴축, 금리 인상 이걸로 금방 때려잡을 것 같았었는데 이게 쉽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서비스 깊숙한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게 이게 아마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운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거 연준이 이거 감당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네, 그런 것 때문에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7월까지만 하더라도 원자재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가솔린 가격 등이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에 영향을 줬었는데,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 주거비, 의료비 등등 서비스 분야의 가격이 계속 올랐고, 이를 민간 부분에서 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있었다. 이게 9월 인플레이션의 지금 해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모르는 이런 결과를 보여준 9월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시간 아침 8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CPI가 발표되자마자 상승하고 있던 선물지수가 급락을 했지만 막판 종가를 보니까 2%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나쁜 CPI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증시가 크게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CPI 발표 후에 증시가 상승한 게 아니라 대폭락을 했었죠, 먼저. 예. 네, 대폭락을 하고 중요한 지지선으로 봤던 S&P 3,600도 깨지고 3,500까지 밀리면서 아마 거기서 프로핏 테이킹, 예, 매수 세력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숏스퀴즈가 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CPI가 강하게 세게 나오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벌써 6거래일 동안 증시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있던 그 액티브 펀드들, 헤지 펀드들, 이런 쪽에서는 거의 몰빵 수준으로 공매도, 풋옵션 매수, 여기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주 거의 몰빵으로 아주. 그랬다가, 그날 이제 아침에 3,600 깨고 3,500까지, 내리치자 이제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한 이 재빠른 펀드들이 거기서 공매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이게 숏스퀴즈가 나오잖아요. 예. 숏스퀴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어떤 큰 하나의 물결로 돼갖고 거기에 숏 걸고 있던 모든 큰손 투자자들이 이렇게 일제히 숏커버링에 나서갖고 오후에는 대반등으로 진짜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큰 빅 리버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날에 이제 오후장에서 이제 빅 리버설로 해갖고 대폭등이 났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3,500까지 찍고 이게 추세 반전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와중에서 헤지펀드들은 대량 매도 또 다시 들어갔대요. 거기서. 네. 그러면서 금요일에 다시 또 모르면서 헤지펀드들은 또 다시 또 엄청난 그 수익을 또 거두는 이런 이틀 장세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코어 CPI의 피크아웃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락 상황에서 숏세력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숏스퀴즈, 그러니까 커버링이 나오면서 상승했고, 근데 그 중에 이후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저점과 올해 초의 고점을 이어서 피보나치 비율을 구해보니 정확하게 50% 되들림 자리가 S&P 500 지수 3,500짜리였다. 그 위치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자 커버링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S&P의 위클리 200일선이 3,600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과거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은 2016년에도 그렇고 2019년에도 그렇고 위클리 200일선을 터치하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팬데믹 때는 물론 이제 위클리 200일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지만 네. 하여튼 이 위클리 200일선이 상당히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 선인데 그것이 이제 3,600인데 그것이 깨지고 거기서 화들짝 이 투자자들이 3,600위로 다시 올려놓았다. 뭐 이런 이제 월가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결국 하락장을 이끌었던 그 악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인 변동 포인트에서 나온 반등이었다. 뭐 결국은 이렇게 목요일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목요일날 CPI 나오기 직전에 네. 이미 증시 안에서는 괜찮은 좁은 호재 뉴스가 있었어요. 예. 그 영국의 뭐 감시처배 예. 뭐 이런 것이 해갖고 영국의 파운드 하나, 영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날부터 이제 미국의 뱅크들이 이제 어닝 시즌 이제 개시하잖아요. 예. 거기서도 네 뱅크들이 어닝이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증시의 호재가 있는 가운데 CPI가 나오면서 내리 꼬라박았던 증시가 계속 이 큰손들 헤지펀드들은 아마 그날 아침에 나왔던 이 영국이나 뱅크 어닝 이런 호재거리가 걱정돼 갖고 3,500에서 서둘러 프라이빗 테이킹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금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에 급반등 이후 금요일 증시 선물 시장은 일단 좋았습니다. 뭐 영국에서 좋은 소식이 네네. 있었고 등등이 있었는데 금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11시 넘어서 발표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던 차에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 4.6%,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6%였던 것이 어젯밤에 발표한 걸 보면 5.1%로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했는데 창 막판까지 한 번도 반전 다음 반전 없이 계속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결국은 금요일은 결국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넘어서게 반등한 포인트, 이게 핵심이었겠죠? 네네. 금요일 장을 보면은 그 아침에 그 뱅크들 어닝이 잘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다우존스가 300포인트인가? 네, 8시 반 전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여튼 10시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이 이제 일단은 하락으로 이제 촉발을 시키긴 했는데 그 낮에 나온 뉴스가 또 무시무시한 게 또 하나 나왔어요. 그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은 미국 재무부가 원래는 빅뱅크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재무부가 사줄 테니까 그 현금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아직 정식 뉴스는 아닌데 하여튼 로이터 통신에 그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국채 시장에 지금 자금이 계속 유동성이 고갈돼 갖고 위태위태하거든요. 네. 이제 미국 국채 보면 해외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날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국가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거는 좀 증가해 있고, 예. 이것이 이머징 마켓에서 무슨 일환위기 같은 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있는 차에 재무부에서 이 미국 채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정부가 빅뱅크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좀 살려고 그러니까, 네. 이제 좀 허락해달라는 데는 그렇게 애스킹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증시가 돌이킬 수 없는 하락으로, 계속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채 사줄게. 이 얘기는 페드가 일종의 양적 완화로 국채를 매입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악재로 작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영국의 중앙은행은 이제 Q7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는 Q1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단이 난 거잖아요. 예. 사단이 난 건데 지금 연준도 긴축
QT를 하고 있는데 재무부에서는 Q1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좋게 해석하면 Q2니까 좀 완화적이 아닐까 보지만은 이 국채 시장이 얼마나 유동성이 고갈됐으면 재무부가 이런 요청을까지 할까? 이런 불안감이 이제 엄습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잖아도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채권 가격이 워낙 지금 내려가갖고 채권 가격을 기반하고 있는 연기금 펀드들이 언제 부도날까 뭐 강제 청산될까 불안불안하잖아요. 예. 이제 이런 데다가 그런 불안감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국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계속 좀 길게 질문할 거니까 잠깐 뒤로 미루고요. 금요일에 소매 판매도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시 전월에 비해서 플랫 0.0%, 그러니까 오르지도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 이 내용을 보니까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코카콜라 어닝하고 비슷했습니다. 전체량 퀀터티는 늘지 않았지만 소매 판매가 줄지 않은 것 상황 감안하면 결국은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전체 금액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증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양이 좀 제가 뭐 그렇게 상세하게 뭐 그거 따져보진 않았는데 네. 하여튼 그건 또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촉발했고 선생님 말씀하신 재무부의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채권 매입 발표 거기에 소매 판매까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계속 가격은 올라가네. 인플레이션의 나쁜 영향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영국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미시간 대학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그거는 그 국민들 상대로 설문조사잖아요. 네. 하는데 그 국민들이 가장 느끼는 거는 시장의 장바구니에서 인플레이션을 느낄 수 있고요. 네. 또 매일 그 휘발유 넣는 가스스테이션에서 휘발유 가격을 찾아보면서 그 인플레이션의 심리로 느낄 수가 있다고요. 네. 근데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설문조사에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영국 상황. 영국은 다음 주에도 시장을 계속 역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초에는 영란은행 총재가 워싱턴 행사에서 14일 채권 만기 연장 없다라는 뉘앙스로 언급을 하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었고, 목요일 CPI 발표 전에는 이제 로이터 쪽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소득세 감세 외에 법인세 인하한도 철회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 시작 전에는 그 앞서 전날 보도했던 내용대로 트러스 총리가 재무장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없다 이렇게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영국의 파운드화는 전날에 의해 소폭 안정화가 됐었고 채권금리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던 감세안을 두 가지 감세안을 다 처리했는데 바로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서 하는 것처럼 반대로 금융시장이 움직였는데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영국에서 그 감세안 처세 하여튼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와갖고 파운드화가 이제 상승으로 가고 영국의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예. 거기에 힘받아갖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아침에 나스닥지수도 뭐 거의 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올라갔었는데, 이게 나중에 미시간 대학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이제 10시에 나오는데, 예. 한 9시 반쯤부터 영국의 파운드화가 확 내려가고, 영국의 국채금리도 확 올라가고, 예. 그것이 미국의 국채금리, 미국 달러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벌써 미국에 좀 조짐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영국이 뭐 재무장관 해고하고 했지만은 지금 이 수상도 지금
조만간에 쫓겨나지 예.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래요. 예. 정치적으로.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영국의 그 행정부의 이 리더십의 공백, 이것이 상당히 지금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영국의 중앙은행이 14일로 해갖고 국채 매입을 종료를 선언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물론 영국의 연기금 펀드들의 강제 청산, 급한 불은 끄고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이 국채 매입 종료와 정치적 리더십 부재, 이것이 영국에 여전히 불안감을 남아있어갖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주말을 맞고, 그러니까 아주 또 주말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네. 모르니까 주말 전에 주식 바로 치우고 떠나자, 뭐 그런 심리도 작용했을 수 있고. 그래서 영국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그래도 영국의 아주 불안감은 미국 증시에도 상당히 지금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반대로 달러화가 강세로 되니까 미국의 위험자산도 이제 하방 압력을 이제 크게 받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국의 파운드와 영국의 국채금리 출렁거림에 따라 갖고 미국에도 악영향 계속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의 분석 내용을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소득세 감세안,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한 부분을 철회하긴 했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치인들의 이 경제 정책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즉 얘네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신이 아직 시장에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예.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연기금 펀드 말고 다른 취약한 예. 금융시장 어떤 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영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기관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예. 대단히 취약하게 이제 몰아갔잖아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서 연기금 이외에 다른 어떤 한 부분도 또 큰 상처를 받았겠지만은 지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국채 매입이 종료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뭔가 또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엄습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즉 영란은행이 그러니까 9월 28일에 채권 매입, 그러니까 장기 채권 길트라고 우리가 쓰는 그 영국 네. 장기 국채 매입을 선언할 때 그건 일단 시장 안정을 위한 괜찮은 정책이었다라고 판단하지만 굳이 14일이라는 만기를 두면서 그게 시장에 새로운 불안감으로 남아있고 현재 금요일 14일부로 일단 연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가 됐는데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결국 영국의 상황이 다음 주 증시에도 이게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아주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영국의 지금 새 정부가 좀 지난 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신중하게 묵직하게 정책 변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방향 전환하다가 지금 이사단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새 정부 총리가 이제 새로운 또 재무장관을 임명했는데 이 재무장관의 경제 정책 이게 지금 전혀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불안감은 계속 남아있고. 거기다가 국제 신용등급 기관인 피치가 네. 혹시 영국의 연기금 펀드처럼 미국의 연기금도 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운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미국의 펜션 펀드들은 그런 레버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연기금의 강제 청산 위험성은 없을 것 같아. 이걸 조금 안도되는 이제 표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영국의 연기금 펀드 뭐 이런 것만 지금 집중해 보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머징 국가나 어디든지 뭐 꼭 연기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헤지 펀드들이 있고 또 개방형 펀드라고 또 있잖아요. 네. 쉽게 가입하고 쉽게 탈퇴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 미국의 헤지 펀드만 해도 뭐 수를 세할 수 없어요. 뭐 어떤 설에는 뭐 500개가 된다고 어떤 데는 뭐 1000개도 된다고 그러고 헤지 펀드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헤지펀드들은 사실 요즘 거의 매일 단타를 하거든요. 네. 우리 개인하고 똑같아요.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데 헤지펀드들이라고 다 성적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에 2년 전에 빌황시 그 네, 터진 네. 것처럼 성적이 나쁜 헤지펀드는 얼마든지 많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정신의 위험자산은 계속 내려가고 국채장도 내려가고 돈이 어디 숨을 데가 없잖아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도 어떤 그 소수 개방형 펀드라든가 헤지펀드 여기서 언제든지 마진콜 터질 수 있다. 네, 이런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증시의 불안감이 지금 극도로 지금 팽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연기금에서 채권을 사는데 왜 마진콜이 나오고 뭐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지금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뭐 시간 관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주식시장에만 신용 매매가 있는 게 아니라 채권 매매에서도 작은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 즉 빚을 크게 신용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연기금들이 그러면 뭐하러 굳이 신용을 일으켜서 채권을 매수했느냐? 채권금리 하락에 배팅하면서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반대로 근데 예, 네네. 근데 펜션펀드가 은퇴 연금이잖아요. 예. 은퇴연금인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위험자산 내려가지고 국채가격 다 내려가지고 이러니까 이 펜션펀드들이 적어도 1년에 2% 내지 한 4% 정도 수익을 거두어야만 이 은퇴자들이나 은퇴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지금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떤 그거를 줄 수 있는데 네. 지금 올해 너무너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적자,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비교적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국채금리, 이제 파생 상품, 여기다가 이제 아마 해팅 겸 이제 파생 상품에 이제 투자한가 본데,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 가거든요. 이 연금 펀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을 못 내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돈은 계속 많고, 적자를 계속 누적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다가, 레버리지를 이제 쓴 거죠. 예. 그럼 이게 영국 문제만 아니고, 미국의 연금 펀드들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레버리지 투자해갖고 1년에 2, 3%, 4% 수익을 만들어야겠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터져 나올까. 이게 지금 불안불안한 거죠.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레버리지, 채권 펀드에서 연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디엔가는 이 레버리지를 강하게 일으켜서 이 현재 상승하는 채권금리의 파산이나 뭐 이렇게 배째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실적 발표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선생님 말씀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일맥상충이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국 상황, 영국 영란은행이 갑자기 시장 가입하는 상황을 보니까 연기금에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가 있었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수십 년간 그 금융시장에 있어본 경험을 비춰볼 때 오늘날의 문제 상황을 보면 내가 모르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터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이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의 이제 분석가들이 보는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네.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것이 부분 많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언제 터질 거냐. 지금 증시는 위험자산은 계속 내려가죠. 네. 국채 가격도 계속 내려가죠. 지금 돈이 숨을 곳이 없는데, 어딘가는 수익을 매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출 때는, 레버리지도 사용할 수 있고, 하여튼, 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종목을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오로지 반도체 낙상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연기금 펀드 또 헤지펀드들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마진콜 터지면은 이제 증시의 하방 압력을 이제 크게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드 회장은 일반적으로 진짜 대표적으로 월가에서 시장에다 경고를 줬다. 이제 그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JP 모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JP 모건이 미국 이 세계 금융시장, 특히 미국 금융계에서의 영향력은 최근에는 골드만삭스가 많이 나오지만 전통적으로 JP 모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자산 1등이에요.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투자뱅크. 대공황시에도 사실 더 많은 그 최악의 경우를 JP 모건이 나서서 막았을 정도이고, 그 다음에 지난 금융위기 때도 JP 모건의 활약이 최악의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JP 모건 영향력이 대단한데, 이분이 어제 그러니까 어닝 발표에서 했던 말뿐만 아니라 주초에 영국에서 CNBC와의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S&P 지수가 지금 약 23% 떨어졌지만 향후에 추가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발언하면서 그날도 증시가 이 발언 때문에 크게 하락했을 정도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연준이나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소프트 랜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연준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이게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보험만 해도 자기들은 지금 자산 1.2 트릴리언 달러를 지금 자산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부실 대출,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러나요? 예, 한국말로? 하여튼 그 부실 대출을 대비해갖고 지금 역사상 최고로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네,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은 부족할 수가 있다. 만일 하드 랜딩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그런 걱정까지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참 이게 답답합니다. 결국은 네네. JP모건의 이 다이먼 회장이 말씀하신 내용,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른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터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토마스 주 선생님도 지난 몇 번 그랬잖아요. 현재 페드 피봇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다. 가능성이. 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한 가지 페드 피봇이 나온다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말씀하신 것, 즉 연기금이 터지든 이머징 어딘가에서 아이고 나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때 그럴 때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뉘앙스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음모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는데, 인플레이션 잘 안 내려가잖아요. 네. 지금 안 내려가는 그 중심에, 정시 투자자들이 배기 항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정시가 폭락을 해서 이 부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이 정시 투자자들, 미국에 거의 한 3분의 2가 정시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 국민 전체를 갈 수 있죠. 이 미국 국민들이 제가 나가서 소비할 돈도 없고 집 살 돈도 없고 자동차 살 돈도 없고 이 정도 돼야지 수요가 완전히 꺾여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데 이 정시가 안 내려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래서 정시를 완전히 폭망시켜갖고 위험 자산에서 완전히 백기투항 항복하게 만들어서 이 투자자들이 국채 매입으로 들어가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해외 지금 미국 국채 매도가 많아갖고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국채 매입으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화되고 위험 자산은 내려가고 수요는 꺾이고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연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의 목표는 일단 위험 자산을 박살내야 되겠다. 이것이 목표가 아닌가. 이런 게 음모를 떠들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야, 그러면 살려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내년 2월에 VIX 150에 엄청 수백만 달러 베팅한 그 투자가 나와갖고 계속 지금 화제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이제 분석가들이 예측하는 게 경기 침체가 내년 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수백만 달러 이 공포지수 VIX에 이제 베팅한 사람이 2월달 앞선에다가 그렇게 베팅한 거예요. 1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VIX 150은 오늘 종가가 망하는 수준이죠. 오늘 종가 VIX가 34인데 150이면 도대체 S&P 기준으로 네.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난번 팬데믹 증시 최저점에서 VIX가 80이었어요. 네. 예. 역사상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어떤 팬데믹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 공포심이 가장 극도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80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상 최고치 거의 그 정도였는데 150은 거의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그거는 좀 이렇게 네. 상징적인 게 있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그 정도로 투심이 매우 네. 비관적이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저 또한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CPI는 통화량, 증가율이 4%로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증시 하반기에 상승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9월, 그러니까 8월의 코어 CPI,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한 9월의 코어 CPI를 보면은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이 코어 CPI가 잡힐 것인지 예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음모론이 당연히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 상황이 한마디로 그렇게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증시 하락의 그 1등 그 주범, 이 테슬라예요. 예, 선생님. 그, 테슬라도 제가 이따가 네네. 질문하려고 이제 순서대로 할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제가 40분이 됐는데, 이거 한 3, 40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1부와 2부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하고, 잠시 후에 2부. 근데 이게 방송이 너무 길어지니까, 시청자들이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보려고 하는 분들. 네, 3배속, 4배속짜리는 안 만드냐, 이런, 그런 농담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끊고, 왜냐면 그런 분들이 저기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서 좀 1부와 2부로 영상을 2개로 나눠서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잠깐 여기서 멈추고,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계속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답답하시죠? 예, 제가 웃고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어이도 없고 너무 황당해서 웃고 있을 뿐입니다. 예, 1부고요. 잠시 후 12시 정오 넘어서 2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바로 뒤에 이베스트 증권과 제가 이벤트를 하고 있죠. 계좌만 만들어도 투자의 감각을 드리고 1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예정되어 있는 줌 라이브 강연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뒤에 설명 나가는 글 보시고 바로 아래에도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 눌러서 보시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